중국 정사 조선전, 여기에 그 주석에 대해서 비판할 점은 많습니다. 45개 주석이 달렸는데 그 주석 하나하나 전부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 정도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중국 정사 조선전, 과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이 중국 정사 조선전,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우리 한국 고대사를 제대로 서술하기에는 부족한 자료다. 제대로 서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서는 부족하다. 오히려 우리 한국 고대사의 진실을 왜곡한 점이 많다. 그렇다면 국사편찬위원회라는 한국의 국사를,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사를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편찬하는 국가기구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왜 이런 책을, 어떻게 이런 책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책을 만들어서 출판할 수 있었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사관의 문제입니다. 사관. 자, 국사편찬위원회의 중국정사 조선전이 1987년에 출간됐습니다. 이 작업은 1984년부터 진행돼서 이 책은 1987년에 그 결과물로서 책에 출판됐는데, 그 비슷한 시기 1977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국사편찬위원회의 관점을 담은 책이죠.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의 국사를, 국가의 국사를 연구하고 편찬하는 전문 국가기관으로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한국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1977년에 편찬한 이 책을 보면 유만조선에 대한 관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써 있습니다. 서기전 195년 한의 연왕으로 있던 노관이 흉노로 망명하자 유만이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폐수를 건너 국경지대에 있으면서 이제 결국은 평양 왕엄성으로 쳐들어와 나라를 빼앗은 것이 서기전 194년이다. 예, 이것을 유만조선이라 한다는 이런 서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 국가의 역사, 국사를 편찬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관점이 바로 유만조선에 대한 관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평양 왕엄성, 평양에 왕엄성이 있었다. 유만조선의 수도가 평양 왕엄성이다. 현재 북한 평양 일대에 왕엄성이 있었고 유만조선은 그곳에 도읍하면서 유만조선을 건국했다. 이것이 바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유만조선의 그 도읍이 지금의 북한 평양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 중국정사 조선전 역시 이런 관점 하에서 편찬된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기 조선열전에 대한 주석을 보면 그런 관점을 철저히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문제점, 이 책이 한국 고대사를 사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사실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관점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중국정사 조선전 역주의 문제점, 역주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바로 유만조선에 대한 국사편찬위원회의 관점, 즉 사관의 문제 때문에 그런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그 역사 왜곡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왜곡의 배후에는 사관이 있습니다.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사를 왜곡하는 유만조선 관련 사관이 어떤 것인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관인데 이 사관은 개인의 역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역사관이 있을 수 있고 저의 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역사가 신채호,
신초월한 역사가의 개인적인 역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만열, 김정배, 노태돈, 이병도 모두 자기의 나름대로의 사관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어느 국가의 사관, 어느 국가의 자신의 역사, 국사에 대한 이 사관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사관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개인의 사관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사관의 오류로 인해서 그 개인이 서술하는 역사가 왜곡되고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사관, 국가가 지니고 있는 사관이 잘못 썼을 때 그 사관에, 국가의 사관에 의해서 국가 고대사 전체, 국가 역사 전체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이것은 그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문 영역을 넘어서 지식의 영역, 그 다음에 삶의 영역, 모든 영역까지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중국정사 조선전을 편찬하면서 그 근본적인 왜곡이 일어나게 한 그 원인으로서의 그 사관, 특히 유만조선 관련 사관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관의 배후에는 국가가 관련된 사관의 문제는 반드시 계급의 문제가 존재하고 그 계급을 통한 왜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인이 역사를, 이병도란 그 역사학자가 있었죠. 이병도란 역사학자가 역사를 썼을 때 그 개인의 사관, 그분이 이병도란 역사학자가 일제시기에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와서 조선사 편수에, 일본이 한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본이 만들어낸,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를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식민사관을 만들 때 그 식민사관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이병도란 그 역사학자가 자기 개인의 사관, 식민사관을 자기 사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서술했는데 많은 그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한국에 아직도 식민사관이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국가의 사관이 잘못됐을 때, 그럴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라는 지금은 계급 국가라고 얘기했었죠. 어느 국가든지 그 국가를 주도하는 계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급, 그 국가를 주도하는 계급이 그 국가의 사관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만조선에 관한 왜곡된 역사 인식이 한국 사회의 주류의 역사 인식이라면, 지금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의 역사 인식이 유만조선의 왜곡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 한국 고대사를 왜곡하는 유만조선 관련 사관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유만조선, 서기전 194년에 건국된 유만조선을 지금의 평양 일대에 위치시켜야 됐었습니다. 조선시대 지배계급, 유학자들, 조선시대 지배계급은 유만조선은 지금의 평양 일대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어서 명나라 주원장에게 조선인 그 나라의 국호를 청하는 겁니다. 나라의 국호를 청했더니 주원장이 글을 써서 너희들은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해라. 그런데 이 조선은 기자조선을 이은 조선이다. 기자조선이란 옛날에 그걸 이어받아서 너희들이 조선이란 국명을 사용해라. 이렇게 글을 써보내거든요.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정도전에 국명 관련 글에도 나오고요. 이 조선이란 이 국호가 이성계의 그 조선이란 그 나라를 세울 때 조선이란 국호를 조선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명나라에서 내려준 국호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의 지배계급하고 유학자들은 기자조선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거죠.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기자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 기자가 우리의 문명 시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조선을 굉장히 높이 받들거든요. 존중하는 거죠. 그 기자조선이 평양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 정통성의 문제, 우리는 기자를 이어받은, 기자조선의 그 문명을 이어받은
이런 소중하다 이런 의식 속에서 기자조선을 평양에 위치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조선의 지역에 서기전 194년에 유만조선이 건국되었는데 그 유만조선 역시 평양에 위치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만조선이 서기전 108년 멸망하고 나서 한사군 중에 낙랑이 생기게 되는데 그 낙랑도 또한 평양에 위치시키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4대 사관에 의해서 지배계급이 4대주의 유지, 그 다음에 소중한 논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평양에 기자조선, 유만조선, 한사군 중에 낙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지배계급은 4대 유학집단입니다. 4대 유학집단은 유만조선이 평양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만조선이 평양에 있어야지만 자기네들 4대 유학집단의 그 목적인 4대주의 유지, 소중한 논리 형성에 유리한 겁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형성된 사관을 4대 사관이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시기는 어떻습니까? 일제시기는 일제강점기에는 역시 기자조선 평양, 유만조선 평양, 한사군 낙랑 평양에 위치시키는 이런 논리를 일제식민사학이 만들어냅니다. 이걸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서술이라고 서술하는데, 왜 이렇게 일제는 기자조선, 유만조선, 한사군, 낙랑, 평양, 한사군 이런 국가들을, 고대 국가들을 평양에 위치시키려 했겠습니까? 바로 식민성을 강조하고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이 1910년 한국을 강점해서 식민지로 만든 이후에 일본은 한국을 영구적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를 식민지의 역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때 가장 유용하게 써먹은 소재가 바로 이 논리입니다. 기자조선, 유만조선, 한사군, 낙랑, 평양. 자, 보십시오. 서기전 1046년에 주라는 나라가 은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로 기자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주가 서기전 1046년 은상을 멸망시켰을 때 은상에 있던 중요한 신하였던 기자라는 인물이 한반도 평양에 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기자조선이 계속 이어지다가 서기전 194년에 북경 일대 연이란 지역에서 망명해온 유만조선이 기자조선을 멸망시키고 유만조선을 세워서 역시 평양에 도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전 108년 한의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평양 일대에 낙랑군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일본 식민사학자들은 이런 역사를 서술하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 평양 일대에 기자조선, 유만조선, 낙랑군 평양이 계속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고대사는 유사 이래로 단 하루도 독립된 적이 없는 나라의 역사다. 한국 고대사는 식민지의 역사 그 자체다. 이 제가 한 말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쓴 역사책의 서문에 나온 겁니다. 너희들은 기자조선, 유만조선, 한사군, 낙랑 계속 평양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사이래 단 한 번도 독립된 경험을 하지 못한 나라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들어와서 너희를 발전시킨다, 근대화시킨다는 거죠.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식민성 강조를 위해서 이런 역사관을 필요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일제와 친일 매국 집단이 이런 역사관, 유만조선 관련 역사 왜곡을 계속 형성시키고 유지시키려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해방 후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사교과서,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여러 가지 국사책들, 국사를 편찬하고 국사를 연구하고 편찬하는 국가기구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여러 책들,
자, 이 책 살펴봤죠. 다른 여러 책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최근까지 편찬한 책,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교과서, 한국사 국제적 교과서도 잘 살펴보면 결국은 유만조선을 지금의 북한 평양에 위치시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중앙박물관 가보시면 중앙박물관에 고조선 관련 지도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중앙박물관에 고조선 관련 지도가 있었습니다. 고조선이 바로 지금의 북한 평양 일대에 그려진 지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자,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이 확실할 수 있다. 이런 역사 인식이 많이 높아지니까 중앙국립박물관에서 유만조선 관련 지도는 싹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 또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고대사 전시를 전부 살펴보면 그 내용에서 역시 유만조선 북한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내용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도로는 내용상으로는 직접 언급했지만 유물을 전시하면서 그 설명문에 유만조선은 한반도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내용을 만들어 놓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해방 이후 현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여러 역사책들, 그 다음에 여러분 살펴본 지금 중국정사 조선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에 유만조선 평양이 있었다. 한사군 낭낭 평양에 있었다. 이런 역사서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관으로 보면 일제 식민사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식민사관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은 유만조선 평양, 한사군 낭낭 평양이란 이런 왜곡된 논리를 아직도 왜 유지해야 되는가? 누가 이것을 유지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과거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 여기에는 역사학자들은 자기네들의 역사학에 대한 어떤 권력을, 역사학도 일종의 권력일 수 있죠. 그들에게는 그 권력, 역사학적 어떤 권위, 역사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과거 기득권 유지 세력들. 이 사람들은 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또 통설, 학문 권력 유지 차원, 이 통설, 유만조선이 한반도 평양에 일대에 있었다는 4대 사학, 식민사학에서 형성되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 통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정권 유지 차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겪어보았습니다. 계속 겪어보았습니다. 독재 정권, 그 다음에 계속 겪어보았죠. 일제 시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해방 이후 또 일제 시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오랜 그 독재 시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와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역사학계는 과거에 4대 사관 식민사학을 가지고 있던 분들, 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어떤 분은 분명히 반론을 제기해요. 정권 유지 차원에서 왜 유만조선 평양, 한사군 낭낭 평양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거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 역사 발굴기 시민연대 이런 단체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나서서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만조선 평양, 한사군 낭낭의 평양이라는 논리가 왜곡된 역사라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아직도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사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권 유지 차원의 그런 전략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이걸 뜯어고칩니다. 유만조선 평양, 유만조선이 어떻게 평양에 있다는 그런 논리, 왜곡된 논리가 아직까지 유지되냐, 이거 극복하자. 그래서 이거 극복합니다. 극복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단지 현재까지만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극복돼야 돼. 일제강점기, 조선시대까지 극복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대사의 문제가 고대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만조선의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고, 유만조선에 관련된 고대사의 유만조선 관련 역사 왜곡이 바로잡기 시작하면
유만조선의 역사를 바로잡기 시작하면 유만조선 뒤에 이어는 고구려 쭉 시작해서 근현대사까지 역사가 전부 바로 다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겁내는 세력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역사 청산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역사 재서술이 이루어져야 되고 과거사 청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역사 다시 쓰기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역사 잔재 청산, 역사 적폐 청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유만조선의 문제를 단지 유만조선의 문제를 왜곡을 고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만조선에 관련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고친다는 것은 그 이후에 파급될 수 있는 효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기득권 다수는 아닐지라도 소수가 이 잘못된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 이 책을 쓰면서 여기에 분명히 썼습니다. 이 책 뒷부분 아주 요약해놨는데, 자, 어느 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역사 왜곡이 존재한다면 그 역사 왜곡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세력이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유만조선 관련 역사 왜곡, 분명한 역사 왜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만조선 관련 역사 왜곡을 아직까지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세력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관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사관은 우리가 이제 역사 바로잡기, 여기 이제 오늘 강연을 하는 곳이 역사 바로 알기 시민연대인데, 역사 바로 알기 시민연대는 바로 이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다, 우리 역사를 바로잡자, 바로 알고 바로잡자, 이런 취지의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관의 문제, 이 사관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역사학계 적폐청산의 기본 대상은 사관입니다. 이 사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본래의 역사가 있습니다. 본래의 역사. 사실이란 본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만조선 관련 사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만조선 관련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역사가 또는 국가의 사관, 이 사관이 작용을 해서, 본래 역사의 사관이 작용을 해서 역사를 서술해서 우리가 책으로 보는, 이런 책으로 보는 역사가 서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중국정사 조선전에는 유만조선이라는 원래의 사실, 본래의 역사가 있는데, 이 사관, 이 국사편찬위원회의 사관이 작용, 한국의 국가기관의 사관이 작용해서 이렇게 서술된 역사, 이 서술된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서술이 왜곡될 수 있다. 역사 왜곡은 이 사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사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한국 사회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사관은 4대 사관,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이렇게 이 중국정사 조선전의 주석을 살펴보면서 이 뭔가 역사 왜곡이 이 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 왜곡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 하는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그 역사학계가 존재하는데, 이 역사학계가 한국 고대사의 그 진실을 아직까지 제대로 서술해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계의 그 적폐가 반드시 청산돼야 되는데, 역사학계 적폐 청산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나서 다음 정권이 구성되고 좀 더욱 민주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진전되어 나가고 합리화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갈 때 꼭 이 역사학계 적폐 청산은 꼭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역사학계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역사학의 적폐,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또 반드시 또 그 적폐, 과거의 적폐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다수의 국민들에게 정말 행복한 이런 삶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역사학계 적폐청산, 역사 적폐청산 문제는 단지 역사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 전반이 얼마나 건전한가,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우리 한국 사회 통일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역사 적폐청산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주도하는 역사학계,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하는 역사학계 적폐청산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학계 적폐청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역사학계 적폐청산의 주체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역사학계 적폐청산의 주체를 형성해야죠.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역사학계 적폐청산에 대한 인식을 갖고 동의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계 적폐청산을 위한 주체를 형성하고 역사학계 다음으로 이런 많은 다수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역사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역사 적폐를 유지하려는 세력보다 역사 적폐를 청산하려는 세력이 이미 절대 다수거든요. 이 절대 다수, 역사 적폐를 청산하자는 이 절대 다수를 잘 조직화하면 역사학계 적폐 청산의 주체가 형성되죠. 그러면 이 형성된 주체로 역사학계 적폐 청산의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북이 공동으로 구상하는 겁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역사학계 적폐 청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계 적폐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역적청산 범국민위원회, 좀 명칭도 좋지 않습니까? 역적청산 범국민위원회 이런 걸 구성하고 이 범국민위원회가 활동해서 역사학계 적폐 청산을 지지하는 많은 다수, 절대 다수, 우리 국민 절대 다수거든요. 이 절대 다수의 역량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식민사학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이 식민사학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한 특별법은 해방 이후에 만들려고 했었어요.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반민특위와 함께 좌절됐던 거거든요.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인 역사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분들, 동의하는 분들, 우리 사회 절대 다수입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남북으로 공동으로, 가장 이상적인 건 남북 공동구성입니다. 역사적폐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식민사학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우리 역사학계 적폐 청산을 해나가면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아주 완벽하게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춘 다음에 역사학계 적폐로서의 역사 관련 기구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중국정사 조선전 역주에 대해서 좀 비판했는데요. 사실은 다른 국가기관에서 발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최근까지 발간한 중국정사 25사, 중국 24사에서 흉노나 오한, 거란, 선비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족, 중국에서 볼 때는 중원을 중심으로 한 이 한족 중심으로 볼 때는 이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사료를 전부 모아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정사 조선전과 같이 방대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기에 나오는 흉노열전 이런 것도 다 번역해서 싣고 했는데 그 책도 보면 역시 이 중국정사, 오늘 살펴본 중국정사 조선전과 유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유만조선을 한반도 평양에 위치시키는 그런 사관, 4대 사관 식민사관에 의해서 중국의 사서들을 역주를 하니까 그 역주된 내용 자체가 한국 고대사를 왜곡하는 이런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 이런 기구의 생산물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청산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역사학계 적폐로서의 기존 역사 관련 기구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4대 사관 및 식민사관 극복을 통한 이런 역사 적폐 청산, 역사학계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 사회 변혁이라든가 통일은 훨씬 더 가능하게 빠른
시일 안에 올 수 있다. 이 통일의 문제를 앞두고는 역사 적폐청산, 역사학회 적폐청산 꼭 이루어져야 된다. 남북이 같은 역사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이 동질성을 갖고 같은 역사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남북이 너무 다르게 역사를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남북 통일에 앞서서 역사학계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면서 남북이 통일 이후에 역사, 공유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고구려사를 얘기해도 남한에서는 고구려가 서기전 37년에 건국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북한에서는 서기전 277년에 고구려가 건국되었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고구려의 역사를 남북이 공유하지만 이 고구려에 대한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남북이 다른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남북의 역사 서술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남북이 같은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같은 역사를 공유한 민족으로서 앞으로 통일하고 또 통일 이후에 같은 공동체로서 많은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정체성, 역사 정체성 이 자체가 다르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정체성을 함께하기 위한 이런 남북의 노력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정사 조선전을 통해서 중국정사 조선전 역주를 한번 비판해 보았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국정사 조선전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어온 이 중국정사 조선전 많은 국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인력이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목적은 우리 한국사 연구를 좀 더 진보시키기 위한 이런 목적에서 이 책이 만들어졌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사관의 문제 등으로 이 책이 좀 이런 부족한 점도 많이 안고 있다. 극복해야 될 점도 많이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중국정사 조선전의 한서 조선열전, 이후에 후한서 또 삼국지 등에 나오는 위만조선 관련 기록들, 그 다음에 중국 사서에 나오는 고구려와 관련 기록들을 한번 이 중국정사 조선전을 편찬한 이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같은 종류의 책들을 한번 비판하면서 이런 책들에서 과연 우리 조선, 위만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 등 여러 나라에 대해서 좀 어떤 서술이 좀 약간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어떻게 극복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